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피바다로 물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붉은 장밋빛으로 또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요.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것이냐? 그러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 15분봉 차트거든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줄고 지금 이 72K를 좀 지키고 있다가 이 72K가 무너지면서 하락을 한 그 시점이 지금 이때 보시면 10시 반 정확하게 이 미 증시가 개장한 시점인데 그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한때는 이 69K가 깨지면서 68.8K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69.3K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라기보다는 미 증시에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미 증시의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 붉게 물들면서 특히 이 빅테크들의 기술주의 중심으로 지금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6%, 엔비디아 4.7, 메타도 4.0, 아마존도 마이너스 3.2, 뭐 이렇게 좀 비교적 큰 낙폭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느냐 그것을 또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이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시즌에 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제목이 빅테크 실망감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빅테크의 실망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았냐? 그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런데 AI 올인 미 빅테크 실적 날았다. 내년에는 더 많이 투자한다.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 대비 20% 상승, 그리고 메타도 3,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9% 증가,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역시 전년 동기보다 15% 늘어난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애플도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 역시 3분기 매출이 949억 달러로 이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보시면 새벽에는 이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시장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빅테크들이 괜찮은 실적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또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이 뉴욕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 2.76%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지금 또 어디서 찾느냐 과도한 AI 투자 우려에 급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비록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치 이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다. 그래서 이것이 미 증시를 하락하게 한 원인이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물론 이와 같은 뭐 하락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저는 뭐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하락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 진짜 하락의 원인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냐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S&P 500 이 일봉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10월 이제 중순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.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이때 9월의 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지금 꽤 괜찮은 흐름을 이 S&P 500은 보였다는 겁니다. 그리고 S&P 500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의 사상 최고치가 이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7월 초 이때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 지금 비교적 꽤 큰 폭락이 나왔다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틀 전이었어요. 이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현재는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 왔었다라는 것이고, 그렇다면 이 고점 근처에서 누군가는 매도하려고 할 것이고, 그러한 흐름이 지금 미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저는 이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또 봤지만 이 실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물론 뭐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이 이번만 불안했던 것이 뭐 처음도 아니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불안은 이전에도 뭐 매 분기마다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기업들은 괜찮은 실적을 보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약세 흐름에 누군가는 팔 사람은 팔고 어느 정도 또 다 팔고 나가게 되면 다시 좀 추스리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늘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미 증시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, 어쨌든 아쉽게 된 것은 이 비트코인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72K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 증시라는 매크로 요인에 무너지면서 지금 재차 이 69K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요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지금 보시면 2.8% 거의 3%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. 그런데 어제 일봉이 중요했던 것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월봉 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 비트코인 월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요 10월의 월봉을 보시면 그래도 결국엔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서 그 종가 마감이 지금 72,200달러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러면서 10.9%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2021년 최고점인 69K를 넘겨서 마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이때 최고점을 넘긴 그 이후부터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었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3년의 최고점을 이때 2017년에 넘겼던 이유로 해가지고 꽤 긴 상승장이 또 지속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기로 이 2021년 최고점인 69K 아래에서 마감을 하지만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일봉이 지금 이 69K 위인 70K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비록 69K까지 대로 다시 또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그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때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때도 지난 최고점을 이때였죠. 2020년 11월에 그야말로 소폭 넘기게 됐는데,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상승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. 이 긴 양봉 속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가 은근히 좀 길게 달렸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을 넘겼다고 해서 뭐 계속 쭉쭉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랐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비록 현재 뭐 음봉을 보이면서 또 이 69K가 위태롭긴 하지만 일단 어제 월봉 마감을 그래도 고점을 넘겨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흐름은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저는 이 어제와 오늘의 하락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9월달 마지막 날을 또 연상케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때가 9월 30일 마지막 날이었고, 또 이때는 10월 1일 이제 10월의 첫날이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10월의 마지막 날 마이너스 3.4% 하락, 그리고 또 10월 1일은 마이너스 3.98%니까 거의 4%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 9월달의 흐름이 어땠느냐? 이때가 이제 9월의 시작이었는데 9월 초반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가다가 이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갈수록
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런데 이 9월의 마지막 날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고 그것이 10월 1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또 반납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흐름이 또 10월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이 10월 초까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10월은 또 업토보에 대한 기대가 컸었잖아요. 그런데 10월 시작하자마자 이런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니까 과연 업토보가 맞냐는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작년과 10월을 또 비교를 했었죠. 그러면서 진짜 상승은 뭐 10월 초반부터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반 이후부터 상승이 나올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장이 흘러가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73.6K까지 터치를 한 거예요. 그러다가 지금 10월의 마지막 날에 뭐 거의 3%의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그것이 11월 첫날인 오늘까지 그 하락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이 9월달 마지막 날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9월 마지막 날의 흐름으로 이 11월을 또 예상을 해본다면 만약 오늘이 지금 이제 오늘 얼마나 낙폭을 키울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때처럼 전날에 이어서 지금 이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승 추세가 지금 한번 꺾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1월 초반은 어느 정도 약세 흐름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비트코인이 고점 근처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매도할 사람을 다 정리한 이후로는 다시 좀 추스리고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월 1일,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시작이 됐는데요. 근데 이 10월은 업토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또 11월은 노벰버가 아니라 문멤버, 그러니까 달을 의미하는 문을 붙여가지고 문멤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11월을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보다는 이 상승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10월의 월봉 마감을 잘 했던 만큼 이 11월 역시 좋은 흐름으로 문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11월의 시작을 이 붉은 피바다로 또 시작을 하게 됐지만 뭐 늘 그랬듯이 좀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시장을 믿고 기다려 본다면 또 어느 순간에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